홍준표 씨의 거짓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여애 씨가 제명당하던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여애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도장 꽝꽝 추인해 주는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을 잘라요. 유여애는 내가 보기에 약간 정신감정도 필요해. 그 사람은 말이 너무 횡설수설이야. 앞뒤도 안 맞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그분이 했던 말 대표적인 말 하나만 그건 믿고 싶어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 그런가요? 낮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홍준표는 밤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밤에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류여애가 홍준표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를 날짜까지 집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류여애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옆방에 모였을 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가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나중에 또 기사 될라 라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홍준표 측근이라고 하는 또 어떤 최고위원은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진실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김현정의 뉴스에 유해 씨 나온 거 들어보니까 증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있냐고 말하는 거 자체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홍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짓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하는 보도 자체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이 허물어지다 보니 별의 일이 다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하루입니다. 별아별은 틀렸죠. 어떡하죠? 예. 별유별이죠. 별유별. 예. 맞춤법도 틀려요. 이게 당대표가 진짜. 그리고 앞에 가장 첫 문장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아, 그리고 이게 보도에도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약간 오픈을 해요. 뭐 서두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그중에 이제 기자들 나가주세요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죠. 유해가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최근에도 홍준표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홍준표는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 중에 거짓말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유해는 제명은 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믿냐? 이런 식의 수법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근데 이 새끼도 도둑놈이야. 상대도 도둑놈이야. 이런 수법이고 일단 안 믿는 건데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유해 편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뭐 홍준표나 유해나 독인 객인인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만큼 언론사가 받아줄기에 딱 좋은 먹잇감은 사실 없어요. 재밌잖아요. 그림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명백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자, 그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걸 팩트를 뒤져볼게요. 지난 4월 16일 날 YTN 플러스 프로그램 대선 안드로메다와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아, 이거 성희롱 발언이 아닌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닌가 보죠? 아, 대선에서부터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가 뭐 부부싸움 하면 이튿날이면 이 여자가 밥을 안 준다. 그 자기 마누라 보고 이 여자가 하는 일은 자기 밥 주는 일인데 밥을 안 준다. 그러니까 50대 남자의 고독사가 가장 높은 거예요. 홍준표는 이런 이야기들은 성희롱이라고 인식을 못하는군요. 일단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본인이 하고도 모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발정제 사건. 아, 근데 그거는 뭐 정치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실 아니니까. 아니, 그거 보면 아니긴 하지만 가장 큰 이 사람의 인성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20대니까 어린 시절은 아니지만 청년 시절에 이런 강간 모의까지 했다는 이런 인간이 사법고시를 붙어서 검사를 했다는 그리고 당대표를 하고 있다는
어쨌건 이렇게 해서 홍준표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따가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를. 근데 문제는 유해가 이제 당을 또 쓸쓸히 떠나요. 무슨 드라마 찍는 것도 아니고 막 울었다가 뭐 그 김현정 뉴스서의 통화에서 보면 그 자료가 나갈 거예요. 자료로.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헌 당규에 의하면 5년 동안 입당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네. 사회자가 물어요. 입당을 5년 후에는 다시 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유해의 답이 걸작이에요. 5년 후에도 당이 남아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쭉 사설을 달아요. 뭐 혁신이 아니고 사실은 어떤 개인을 위한 뭐 사당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 당은 금방 없어질 걸로 본다 이런 식의 저주를 퍼붓고 가는 거죠. 근데 유해가 마지막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는 정말 명언이었어요. 홍준표 대표를 따라하다 보니 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히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원래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개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당을 위해서 자기 생을 그러니까 욕을 처먹어 가면서까지 뭔가 어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한 그것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 거지. 결국에는 홍준표가 먹을 욕을 자기가 먹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확인한 건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20대 때 미인대회 출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보세요. 그게 성희롱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법학 코스를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학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받아온 사람인데 난 그것도 의심스러워.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미인대회까지 출전을 욕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죠. 잠깐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서 한쪽에 줄을 섭시다. 네. 양쪽 다 가는 방식으로는 어느 준 누구에 데미지를 입힐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지금부터 데미지 입히고 싶은 사람이 유해인 사람 손들어. 없지? 그 유해를 잠깐만 쓰기로 우리가. 그래서 홍준표 따라다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유해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출입할 수가 없어요. 네. 기자회견할 장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자기 앞마당에서 한번 뭔가를 하겠다고 했다면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했는데 막상 폭로한 게 없다면 양측이 되는 거죠. 홍준표가 성희롱 발언한 건 없나 보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어쨌건 유해라는 사람의 캐릭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고요. 우리 역대 정말 가장 희화화된 캐릭터가 아닐까 싶긴 해요. 홍준표와 더불어. 스스로를 희화화시킨. 라이언의 명예도 훼손시켰죠. 예. 근데 이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막상막하의 캐릭터가 없었다면 이건 이렇게 특이한 캐릭터가 안 나왔을 거예요. 유해의 말이 맞죠. 홍준표 따라하다 망가졌다는 것이 이런 게 있다. 여러분들 회사 같은 데 들어가 봤죠. 뭔가 일을 해본 적 있잖아요. 예. 근데 창업해서 내가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면 약간 좀 다른데 중간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행위를 있잖아요. 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들 행위를 보고 배워요. 똑같이 배워요. 그렇죠. 점심시간, 1시간, 그러니까 10분 전에 나가도 되는 건가? 다 나가. 그럼 나가게 되고. 음.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던 선배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자가 막 이제 농이랍시고 막 지저분한 너저분한 이야기들 막 해요. 막 억지도 막 부리고. 그러면 유해의 입장에서는 정치 완전 신입생이잖아요. 정치 자체를 해본 적이 네. 없는 사람이잖아.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뭔가 하기에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홍준표처럼 하면 되나 보다라는 인식이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봐요. 사람 보는 눈이 없네. 롤모델을 그렇게 잡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정치적 경력도 없고 유해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때 신발 벗어가면 노래 부르고 막 소리 꽤 지르고 하는 튀는 걸로 대중의 시선을 잡았고 자유한국당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항상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종의 스피커가 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당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 저는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튀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당에서도 이렇게 관심 받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뭐 비교는 완전히 약간 다릅니다만 최고위원회에 들어갔는데 또는 누구누구의 SNS를 봤는데 대표적인 예로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들 최고위원 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에 기사화되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유해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해는 홍준표에게 완전히 어떤 이유를 떠나서 팽을 당한 건데 사실 더 재밌는 것은요. 그 포항 지진에 대해서 막말한 것이 뭐 징계 사유가 됐다더라 아니었대요. 그 포항 막말은 징계 사유도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막말로 징계를 했어. 해당 행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따지면 홍준표도 만만치 않은데 왜 나만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 하는 유해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제부터는 홍준표예요. 홍준표. 예. 자, 유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스피커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이러다 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잘려나가고 하면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는데 이 자기 스스로 그 카드의 크기를 조각조각 내버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후 콘서트에서 뭐 홍준표의 성희롱 발언을 뭐 더 공개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하나라도 안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일화 안 그러면은 요번에 밝혔던 그 밤에만 뭐 필요했다 뭐 이런 이 말에 전후 맥락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스토리를 맞아요. 들려주기라도 했어도 이게 좀 스피커로서의 그 무게, 그렇죠. 언론에. 그리고 홍준표를 향한 어떤 돌멩이로서의 가치가 좀 남아 있을 텐데 이 자기 스스로 이거를 포기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이분 자체도 사실은 약간 좀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핵심도 잘 못 짚는 것 같고 세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야기를 이상하게 돌리고.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모든 욕심, 똑똑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발라야 되고 예뻐야 되고 여성스러워야 되고 이 모든 걸 다 수행하려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분기점은 나이은 인형이었어요. 네. 그 사건 이후에 저 정상 아니구나 같아서 사실 홍준표의 승인이 돼버린 거예요. 상상한 걸 초월하잖아 그거는. 외로운 게 무슨 죄라고. 저는 오늘 이 아이와 같이 왔습니다. 류혜 씨가 어쨌든 이제 큰 스피커를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그것보다 그거에 맞먹는 큰 스피커가 하나는 남았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한 건씩만 폭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보고 있을게요. 5년 후에 재입당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5년 뒤에 자유한국당이 남아있을까요? 당이 사라질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은 딜레마를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혁신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혁신이 아니라 네. 기득권을 찾기 위한 그들의 노름이었고 혁신을 한다고 하는 제가 생각하는 혁신과 너무 다른 모습에서 예. 많은 갈등과 실망을 했었죠. 지금 이렇게 또 공천부터 시작해서 말만 혁신을 한다면 과연 보수들이 그 모습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를 날짜까지 집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콕 찍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류여애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홍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 전에 옆방에 모였을 때 여자는 밤에만 쓰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보다 훨씬 더 막말은 홍 대표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홍 대표가 아이고 이런 말 하면 나중에 또 기사 될라 라는 말까지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버렸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홍준표 측근이라고 하는 또 어떤 최고위원은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 진실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뭐 김현정의 뉴스에 유해 씨 나온 거 들어보니까 증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에 있어서 증거가 있냐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중요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하는데 홍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다른 거짓말을 통해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명백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지를. 한국 사회에서 남성이 성희롱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하죠. 자, 그거는 추정이잖아요. 자, 그럼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걸 팩트를 뒤져볼게요. 지난 4월 16일 날 YTN 플러스 프로그램 대선 안드로메다와 인터뷰에서 설거지는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 된다. 이거 성희롱 발언이 아닌가,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닌가 보죠? 대선에서부터 그 얘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기가 뭐 부부싸움 하면 이튿날이면 이 여자가 밥을 한 나는 24년 정치 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성희롱 발언을 한 일도 없고 성희롱으로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내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당 행위를 하고 제명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기사로 내보내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하겠습니까? 어이없는 짓으로 당으로부터 제명당한 사람이 하는 말을 여과 없이 하는 보도 자체도 참으로 유감입니다. 당이 허물어지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하루입니다. 별아별은 틀렸죠. 못하죠. 예. 별유별이죠. 별유별. 맞춤법도 틀려요. 이게 당대표가 진짜. 그리고 앞에 가장 첫 문장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보도에도 다 나왔어요. 거짓말이라는 게. 최고위원회를 하게 되면 기자들한테 약간 오픈을 해요. 뭐 서두에 어떤 이야기 좀 하고
그중에 이제 기자들 나가주세요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죠. 유해가 비공개로 전환했을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최근에도 홍준표한테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봐도 홍준표는 지금 가짜뉴스 생산자 중에 하면 거짓말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유해는 제명 당하고 나가면서 거짓으로 일관한 사람의 거짓말을 믿냐? 이런 식의 수법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근데 이 새끼도 도둑놈이야. 상대도 도둑놈이야. 이런 수법이고 일단 안 믿는 건데 홍준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우리 입장이라는 게 유해 편들 수도 없고 안 들 수도 없고 뭐 홍준표나 유해나 덕인 객인인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유해만큼 언론사가 받아줄기에 딱 좋은 먹잇감은 사실 없어요. 재밌잖아요. 네, 그림도 재밌잖아요. 나오고 말도 나오고. 홍준표 씨의 거짓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유해 씨가 제명 당하던 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유해에 대해서 징계안을 제출을 해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도장 꽝꽝 추인해 주는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을 잘라요. 유해는 내가 보기에 약간 정신감정도 필요해 그 사람은. 말이 너무 횡설수설이야. 앞뒤도 안 맞고. 그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와중에도 그분이 했던 말 대표적인 말 하나만. 그건 믿고 싶어요. 성희롱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밤에만 필요하다. 그런가요? 낮에도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홍준표는 밤에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밤에도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걔네들은 원래 그쪽으로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게 류여해가 홍준표의 이야기를